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6일 일요일 저녁 7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설 명절 황금 연휴 6일 중에 오늘 이틀째 일요일 저녁인데요.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1월 26일까지 무려 23년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2회 완주한 저의 마라톤 훈련장 역할을 해온 공간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분들이 설 명절 황금 연휴 이틀째 1월 26일 일요일을 맞이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리기 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을, 제가 서 있는 곳은 동호 북쪽변의 나무 데크 시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불빛이 현란한 곳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입니다. 그리고 굴다리 넘어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곳에 서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의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뛰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 계획이냐면요. 자, 올해 1월 1일에 즉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새해 첫날 한강의 33번째 다리가 개통이 됐는데요. 바로 고덕 토평대교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한다고 해서 고덕 토평대교라고 칭하는데요. 경기도 포천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경기도 구리시까지는 이미 포천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고덕 토평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경기도 구리시에서 경기도 안성시까지 포천 세종고속도로가 연장이 됐고요. 내년 말이면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나머지 구간도 완전 개통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포천 세종고속도로가 올해 1월 1일에 2단계가 개통됨으로써 이번 설 명절 황금 연휴 때도 경부선, 중부선으로 이용해 가지고 귀성 또 귀경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포천 세종고속도로의 2단계 연장 개통에 따라서 경부선은 12% 정도, 중부선은 한 15% 정도 분산 효과가 발생돼서 정체 현상이 줄어들 거라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강의 33번째 다리로 고덕 토평대교가 개통이 됐는데요. 위치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한강 남쪽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면적이 가장 좁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간에 연결하는 도로라 해서 다리라고 해서 고덕 토평대교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 관련해서도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대교로 칭하자 했고,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고덕대교로 칭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양쪽 명칭을 다 따가지고 강동구 고덕동 할 때 고덕, 구리시 토평동 할 때 토평에서 고덕 토평대교로 칭했는데요. 이 다리는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 거리인 540m입니다.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교각 간의 거리 540m가 가장 긴 거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사장교 다리는 크게 사장교와 현수교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현수교를 말씀드리면 1937년에 개통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현수교입니다. 1937년에 개통된 길이가 2.8km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현수교고요. 그 다음에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가 미국 뉴욕 맨해튼과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브릿지로 1883년에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이처럼 현수교는 뭐냐면 다리에 이제 주탑을 세워놓고 그 주탑에다가 주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 주 케이블의 양쪽 끝은 다리의 양쪽 끝에다가 묶어놓고 그 주 케이블의 중간 지점은 이제 주 케이블 상단에다 걸쳐 놓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탑을 세우고 그 주 케이블을 주탑 위에다 걸치고 그 주 케이블의 양쪽 끝은 다리의 양쪽 끝에다 연결해 놓습니다. 그게 주 케이블이고요. 그 주 케이블에다가 행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보조 케이블을 수직 방향으로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보조 케이블인 행어가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현수교입니다. 현수. 그러니까 주 케이블을 주탑에다 세우고 그 주 케이블의 양쪽 끝은 다리의 양쪽 끝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 케이블에다가 보조 케이블인 행어라는 그 보조 케이블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케이블 역할을 하는 행어가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려주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설치된 다리가 현수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개통된 고덕 토평대교는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주탑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40m인데요. 그러면 현수교와 좀 대칭되는 사장교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교는 주탑을 설치해 놓고 주탑에서 그 케이블을 이 경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 설치를 해가지고 다리에 상판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그러니까 현수교의 경우에는 주 케이블을 설치하고 주 케이블에 대롱대롱 수직 방향으로 걸쳐 있는 그 행어, 즉 보조 케이블이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리는 그 방식인 반면에 사장교는 바로 그 케이블, 수십 개의 케이블이 이 대각선 방향, 경사선 방향으로 쭉 뻗어 가지고 그
케이블, 수십 개의 케이블 자체가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장교입니다. 그래서 고덕-토평대교는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주탑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40m인데요. 자, 기존의 다리가 좀 긴 경우에는 사장교로 할 경우에는 공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긴 다리를 할 경우에는 현수교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현수교 중에 주탑 간의 거리가 가장 긴 게 일본에 있는 아카시 해협에 있는 아카시 대교라 해서 그건 주탑 간의 거리가 2km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다리가 전남 광양 그쪽에 있는 이순신 대교인데요. 그것도 현수교인데 그것은 주탑 간의 거리가 1.55km 정도 됩니다. 이처럼 현수교의 경우에는 이제 긴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 현수교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보다 약간 짧은 다리일 경우에는 사장교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사장교 중에서는 주탑 간의 거리가 가장 긴 것은 러시아에 있는 다리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다리가 사장교 중에서는 주탑 간의 길이가 가장 긴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통된 고덕 토평대교는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주탑 간의 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540m인데요. 자, 그러니까 다리를 보통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강철을 사용해서 다리의 교각이나 다리의 상판 뭐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좀 더 많은 공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번에 고덕 토평대교는 콘크리트로만 설치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전 세계 사장교 중에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 게 러시아에 있는 루카스 대교인가? 그게 교각 간의 거리가 1.1km 정도로 전 세계 사장교 중에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데 그건 강철로 만들어진 다리고요. 반면에 고덕 토평대교는 콘크리트만으로만 만들어진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40m입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 교각 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게 노르웨이에 있는 다리 그리고 파나마 운하에 설치된 다리 이 두 개의 다리가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30m였는데요. 그 기록을 10m 더 길게 해가지고 고덕 토평대교는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40m를 적용했습니다. 세계에서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교각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40m의 다리가 바로 고덕 토평대교고, 그럼 왜 540m로 했냐면 바로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그 생존 기간 54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교각 간의 거리를 540m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리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한강변 남쪽변에 뻗어 있는 한강의 남쪽변에 설치된 그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도로가 올림픽대로, 한강변의 북쪽변에 있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도로가 강변북로인데요. 자, 그 고덕 토평대교는 올림픽대교와 강변북로의 동쪽 끝 부분에 설치된 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리에 고덕 토평대교의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게 지하철 8호선이 그 한강
하저로 통과하고요. 또 그 서쪽에 있는 게 구리 암사대교입니다. 또 반면에 고덕 토평대교의 바로 동쪽에 접해 있는 다리가 강동대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고덕 토평대교는 한강에 설치된 33번째 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다리로는 5번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사대교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 통과 구간이고요. 강동대교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통과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한강 서쪽에 다리들이 또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순환하다 보니까 한강 서쪽에도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포천 세종고속도로는 한강에 설치된 33번째 다리이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구간 다리로는 5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자, 한강의 다리가 33개나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한강에 다리가 설치된 순서를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33개 다리의 건설 연도 순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첫 번째 설치된 다리부터 10번째 설치된 다리까지는 제가 연도 순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최초로 설치된 다리가 어떤 다리일까요? 바로 1900년입니다. 1900년에 설치된 한강철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인 1900년. 그 1900년이면 우리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로 경기고등학교를 설립했던 연도가 바로 그 1900년인데요.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그 안국동 그쪽에 정독도서관 그 자리에 1900년에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로 경기고가 설립이 됐고, 그곳에 1976년까지 경기고가 있다가 76년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경기고가 옮기면서 그 자리에 현재는 정독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경기고가 설립됐던 1900년에 바로 우리는 한강을 횡단하는 최초의 다리로 한강철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철도, 경인선 그 당시에 철도가 설치가 됐던 그 시기에 경인철도가 서울과 인천 간의 철도가 통과하는 다리로 한강철교가 지금부터 125년 전인 1900년에 한강 최초의 횡단 다리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1900년에 설치된 한강철교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17년 후인 일제강점기 때 1917년에 설치된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는 흔히 한강인도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한강대교가 바로 1917년에 한강을 횡단하는 두 번째 다리로 설치됐고, 그걸 보통 우리가 흔히 제1한강교라고 합니다. 제1한강교, 다른 말로 한강인도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뜻밖의 광진교입니다. 광진교, 서울시 광진구와 서울시 강동구를 연결하는 광진교, 바로 천호대교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작은 다리가 광진교인데요. 저는 그 광진교가 최근에 설치된 걸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바로 광진교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에 건설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라고 하는, 제가 6년 전에 방문했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건설됐는데요. 그보다 3년이 앞선 1934년에 건설된 다리가 바로 천호대교 서쪽에 접해 있는 광진교입니다. 자, 그게 한강을 횡단하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양화대교입니다.
무슨 가수 버스커에선가 우리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셨지 뭐 양화대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화대교가 해방 후 1965년에 건설된 한강횡단 네 번째 다리로 그게 양화대교입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제2한강교라고 합니다. 제2한강교.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후인 1969년에 삼성전자가 창립됐던 1969년 그 해에 건설된 다리가 바로 혜은이 씨의 노래 제3한강교라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 해당되는 다리가 바로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그 한남대교가 1969년에 한강을 횡단하는 5번째 다리로 개통이 됐는데요.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바로 한남대교가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됐던 1969년에 한남대교가 개통됐고 그걸 흔히 제3한강교라고 하고 혜은이 씨의 노래도 제목에도 등장하는 그 제3한강교가 바로 한남대교, 즉 경부고속도로의 진입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제 1970년에 개통된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 그곳과 서울시 마포구를 연결하는 마포대교, 흔히 서울대교라고 했습니다. 서울대교. 그게 1970년에 개통된 다리로 한강을 횡단하는 6번째 다리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잠실대교가 바로 한강을 횡단하는 7번째 다리로 1972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다리가 바로 영동대교인데요. 1973년에 개통됐고요. 9번째가 천호대교인데요. 1976년에 개통되고 그 해에 10번째로 개통된 다리가 잠수교입니다. 잠수교. 지금의 반포대교 1층 다리가 잠수교인데요. 그게 한강을 횡단하는 10번째 다리로 1976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해 초에 개통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토평대교의 개통과 관련해서 그 다리가 길이는 1725m고 주탑 간의 거리는 540m로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주탑 간의 거리가 가장 긴 540m, 세종대왕의 생존 기간이었던 54년을 상징하는 상징성으로 바로 540m로 설계됐다라는 그 다리 고덕 토평대교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강을 횡단하는 33번째 다리이자 한강을 횡단하는 그 33개의 다리 중에서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다리로는 5번째 다리라고 소개해드렸고요.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설치 순서대로 1위부터 처음에 설치된 한강철교부터 10번째로 설치된 잠수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비추고 있는 이 잠실 석촌호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릴 때 한강을 횡단하는 7번째 다리가 1972년에 개통된 잠실대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실대교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 저 불빛이 현란한 곳이 굴다리고 그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그 송파대로는 북쪽에 잠실대교 남단부터 남쪽에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뻗어 있는 도로가 송파대로인데요. 송파대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불빛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설치된 이 송파대로에서 북쪽으로 약 한 1km 가면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그 잠실대교가 1972년에 개통된 다리로 한강을 횡단하는 7번째 다리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잠실 석촌호수의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잠실 석촌호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서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이 호수가 흐르고 있는 이 자리는 1971년까지만 해도 한강의 본류였습니다. 자, 1971년이면 지금부터 54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1년 그 연도는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창립된 연도이기도 한데요. 그 1971년에 1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5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가 흐르고 있는 이 자리가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었습니다. 송파강. 그리고 이 송파강 북쪽에 있는 이 잠실이 옛날에는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섬, 지금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이 잠실, 이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이 잠실이 석촌호수 북쪽변에 있는데요. 이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이 과거에는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뜰부자, 마을리자, 섬도자, 물 위에 떠있는 섬이다 라고 해서 부리도라 했고요. 그 부리도 북쪽에는 신천강이라는 한강의 지천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지천.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이 잠실 석촌호수는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의 본류에 해당이 되는 송파강이었고요. 이 송파강의 북쪽에 있는 이 잠실이라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섬이었습니다. 부리도라는 섬이었고, 이 부리도라는 섬의 북쪽에 있는 게 지금의 한강 본류에 해당되는 신천강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강 본류에 해당되는 신천강. 그래서 지금의 한강의 본류에 해당되는 신천강이 과거에는 한강의 지천에 불과했습니다. 한강의 지천. 그리고 지금 비추고 있는 지금 석촌호수 자리가 과거의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잠실을 개발을 하면서 이 한강의 본류인 이 송파강, 즉 석촌호수 자리, 이 한강 본류 송파강을 석촌호수 자리만 남겨놓고 그 동쪽과 서쪽을 공유수면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1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 중에서 석촌호수 자리만 남겨놓고 그 동쪽과 서쪽을 매립해버리니까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고요. 이 북쪽에 있는 이 부리도라는 섬, 즉 잠실은 육지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잠실의 북쪽에 있는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던 신천강은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그때 바로 이 잠실의 북쪽에 있는 한강의 지천에 불과했던 신천강을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해가지고 한강의 본류가 될 때 그 이듬해인 1972년에 잠실대교를 설치한 겁니다. 지금의 한강 본류를 횡단하는 한강의 횡단 7번째 다리로 잠실대교를 1972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된 게 지금부터 54년 전인 1971년이고요. 그 이듬해인 1972년에 한강을 횡단하는 7번째 다리로 잠실대교가 개통이 된 겁니다. 자, 시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6일 일요일 저녁 8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자, 설 명절 황금 연휴 이틀째 1월 26일 일요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 명절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요. 서울 지역은 최고 10cm 정도, 또 강원도 지역은 최고 한 15cm 정도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설, 폭설 수준으로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은데요. 자, 폭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또 귀성 전쟁, 또 귀경 전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잠실 석촌호수 제가 달리기를 한 코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1월 26일까지 무려 23년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2회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의 약 70%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9,00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23년 가까이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됩니다. 자, 이곳 조깅로에서 제가 23년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조깅로의 폭은 약 5m 정도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제가 왜 고개를 계속 뒤를 향하냐면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혹시 통행하면 카메라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뒤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3년 가까이 42.19km 102회 완주를 위한 훈련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꾸준히 해온 공간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 5년 반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또 퇴직 전에는 법무팀장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 올해 출강 12주년입니다.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5년 반쯤 전 퇴직한 다음에 시중은행 퇴직 후에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은 7권을 출간을 했고요. 현재 8권을 8번째 작품을 집필하기 위해서 초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8번째 작품의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미국 역대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 프롤로그를 다 썼고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각 대통령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목이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설 명절 황금 연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서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여전히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는 조깅로에 수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있고요. 자,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설 명절 황금 연휴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